자,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붕어양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일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좋던데 오늘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평일날 추웠는데 주말에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뭔가 좀 무리해가지고 좀 많이 피곤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약간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내일 또 출근할 생각에 또 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좀 잠 잘 올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이 불안감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활력소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요. 한 주 고생했고 다음 주 한 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뭐 다른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 댓글을 보거든요. 시청자 댓글 같은 거를 좀 자주 봐요. 그 보는데 그 한 번씩 보면 약간 굉장히 그 우울하신 분들 이 댓글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좀 생각이나 마음 자체가 얼마나 이제 다운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본인의 어떤 신변이 비관한다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댓글들을 제 방송에서 유독 좀 많이 볼 수 있어 사실 다른 채널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고민 사연 같이 약간 다크한 거 이제 약간 딥한 걸 좀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감히 다루지 못하는 속마음 같은 거 있죠. 힘든 부분을 이제 마구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댓글력이 23시간 전이면 딱 지금 거의 하루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10시 46분이니까 23시간 전이면 어제 토요일 날 한 11시 40, 11시쯤에 아마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이 댓글이 어디 있냐면 그 제 고민 사연 영상 중에 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아마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댓글은 짧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휴,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우울증 너무 심하네요. 죽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는데 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 밥벌이, 내 먹고 살 거는 혼자서 마련해야 된다. 이 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다. 저도 친구 뭐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저는 연인도 없습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다.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만. 근데 친구 없고 연인도 없으면 뭐 살 이유가 없습니까? 꼭 친구가 있고 연인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친구 많고 연인 있는 사람도 우울증 심하고 죽고 싶습니다. 친구 많고 연인 사랑하는 사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심해요. 이거는 뭐 친구 연인 없다고 해서 우울증이 무조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개인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본인한테 스릿은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친구 없고 연인 없다고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생을 살면서 친구 있고 연인 있는 시간보다 친구가 없고 연인 없는 시간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오히려 친구나 연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민 사연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친구가 없어서 겪는 뭐 고충에 관한 고민 사연도 있지만 오히려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당하고 상처 있고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되려 고통받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고 연인이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 친구 연인 둘 다 없다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뭐 친구 없을 수도 있고 연인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를 결정짓는 이유가 아닙니다. 친구 없어도 살 수 있고 연인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우울증 심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봐가지고는. 근데 오랫동안 약간 그 우울증의 어떤 깊이가 굉장히 심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뭐 친구고 연인 없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어, 보통의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울증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울증을 비슷하게 앓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최근에는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사람을 못 만나서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라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있었을 때는 그닥 열심히 안 살았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안 살았어요. 뭔가를 향해서 뭐 도전한다거나 뭔가 부지런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좀 나를 발전시킬 만한 그런 행동 자체를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심한 이유는 뭐 본인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어봤을 때 제 경험자로서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돼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둥 마는 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하고 뭔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 거하고 나의 어떤 뭔가의 어떤 삶의 기록을 남기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만 친구가 많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만 그게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알고 있어요. 꼭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 꼭 누군가 이제 내 짝이 있어가지고 같이 살아야만 행복하다. 겉으로 봤을 땐 행복해 보이겠지. 근데 속에 있는 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 자체가 겉으로 어떤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님보다 심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감히 님한테 한 여쭤보고 싶어요. 님이 내가 살면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지나간 시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는지 한번 그거부터 외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우울증이 심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우울증 심하신 분들이 뭐 저도 겪었지만 집에 안 나갑니다. 집에 안 나가요. 방구석에서 집에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 뭐 방구석도 안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일본식 말로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운동용 외톨이. 제가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 생각해 나도 집에 안 나갔던 적이 있어. 집 자체 안 나갔던 적이. 그럼 집에 왜 안 나갔냐? 그때 당시 떠돌려 보면 집에 안 나갔던 이유는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고 날 좋아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야만 외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사람이 없으면 굳이 내가 외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밥 먹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이 세바스찬님한테 여쭤볼게요. 만날 사람이 없으면 아예 밖에 나가면 안 됩니까? 만날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밖에 나가야 돼. 우리는 있잖아요. 한 번쯤 밖에 나가가지고 이 세상 공기를 마셔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면. 나는 만날 사람이 없고 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밖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본인한테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 적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었으니까. 우울증이 급심하신 분들은 혼자서 밖에 잘 못 나가요. 혼자서 밖에 못 나가요. 왜냐? 우울증이 심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얼굴을 정면을 보지 못해요.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이 컨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말을 못해. 말을 길게 이어가지 못해요. 상당히 주눅 들어 있기 때문에. 슈퍼 가가지고 담배 같은 거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구 없고 연인이 없다고 해서 그걸 우울증과 연관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조건 사람 못만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연인이 없다고 우울증이 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시기도 옵니다. 친구란 존재가 굳이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기도 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좀 차잖아요. 30살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결혼하고 이제 각자 밥벌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살기 바쁘잖아요. 그럼 친구란 존재가 그렇게 내 인생에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인가? 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요. 연인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런 것들 막 계속 싸우고 막 서로한테 상처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연인이 있어야 되나? 만나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심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집에만 있어서 그래요. 집에만.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있죠. 백수라도 밖에 나가라고. 백수라도 집에만 있지 말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경험해본 바로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백수 때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해서 뭐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유튜브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 본다거나 그냥 게임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서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취업 준비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못 하잖아요. 대부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뭔가를 제대로 뭔가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멘탈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뭐 아니면 자격증 공부할 때 왜 도서관을 굳이 왜 갑니까? 집에서 도저히 집중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도서관은 뭐 TV도 없고 뭐 게임기도 없고 나 말고도 공부하는 사람이 많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칸막이 쳐져 있고 하니까 공부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원래 안 하던 사람도 거기서 오래 하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는 거 아닙니까? 독서실이나. 저는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밖에 나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적당히 바람은 씌워줘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해야 돼, 운동. 걷기 운동이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전동 킥보드가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거 타고 바람 한번 쉬면서 이렇게 좀 정신 건강 같은 거. 저도 백수인데 아침만 되면 기분이 우울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우울한가 하면 아침만 되면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할 게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랑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 오늘 뭐 하면서 보내야 되지? 오늘 또 의미 없이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시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쓸모있게 만들면 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내한테 어떤 그런 이유를 만들면 돼. 우리는 보통 이제 돈을 버는 것 자체로 그 이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벌게 되면 그냥 백수 입장에서 아침은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 목적도 없고, 뭐, 성, 어떤 걸 통해서 성취를 하기도 그러니까. 근데 성취를 해야 돼요.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해야 돼.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나에게 아무런 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백수가 왜 백수겠어요? 백수도 백수 나름인 게 뭐냐 하면, 백수임에도 굉장히 뭔가 바쁘게 이렇게, 그 직장인보다 거의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백수는 진짜 머리 감지도 않고 양치질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스마트폰이나 만지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똑같은 백수입니까? 돈 안 벌면 똑같은 백수예요?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백수도 백수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잘못되어 있는 게, 백수면 직장 못 가지는 게 다 우울하고 다 힘들고 다 찌질하게 살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모두가 다 우울하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면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세바스찬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님한테 얼마나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들, 성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돼요. 백수라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바쁘게 살아라. 바쁘게 살고 할 수 있는 것 좀 많이, 백수 때 많이 해라. 솔직히 여러분 백수 때 많이 안 하잖아요. 백수 때 그냥 TV 보고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땡기잖아.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자. 아니면 뭐 아니면 게임 본다고 유튜브 본다. 솔직히 난 유튜브 보는 걸, 백수 때 유튜브 보는 걸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뭐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요. 유튜브 같은 경우 굉장히 영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 봤을 때는 기억나는데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 뭐 조회수 높은 거 딱 봤어요. 그 당시 재밌어. 근데 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 외에 남는 게 없을까요? 그런 많은 영상을 보고도 왜 머릿속에 딱히 기억나는 거 별로 없을까? 정영돈이 뭐세요? 그게 영상이라는 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휘발성이. 이걸 반복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뭐 책 같은 걸로 이제 보충 수업이나 복습을 하지 않으면 날라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 동영상 강의 있잖아요. 필기도 안 하고 책에 적지도 않고 그냥 강의만 들어보세요. 다음날 남아있는지.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제 공부하면 왜 그 노트에다 필기하고 왜 줄치고 책에 찾아보고 왜 합니까 그거를? 그 공부라는 것도 삼위일체가 돼야 돼. 삼위일체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왜 그런 말 있죠? 삼위일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거든요. 보고, 보고 쓰고 말하고 요 세 가지가 돼야면 공부 효율이 극대화돼요. 근데 공부라는 게 보기만 하면 절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 자체가, 기억이 뭔가를 남기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유튜브는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하지 그거를 뭔가 메모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영상, 사진 같은 걸 우리가 캡처해가 저장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는 거를 끝내거든요. 보는 걸 끝내다 보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많은 영상을 봄에도. 그러니까 그 봤을 때 기분만 좋아지지 보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무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꼭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만나고 인기 많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꼭 삶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면서 기록을 남기는 거. 내 삶에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하루 일과가 있으면 다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특별할 거 없는 하루라고 하지만 그 안에 쪼개보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남겨놓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그냥. 그래서 뭔가를 저는 계속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제가 메모를 많이 하고 사진 캡처 사진도 많이 찍고 수기로도 많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봐도 굉장히 피곤한 짓입니다.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냐? 그냥 그 지나간 것들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울쭉이도 뭐든 생각이 안 납니다. 뭔가 내가 내일 일어나도 해야 될 게 있고 꼭 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걸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뭔가 실천하면서 내 나름대로 뭔가 성취욕도 없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는 게 그렇게 구리타분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뭐 스페셜하다, 뭐 스펙터클하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바스찬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지 마세요. 아무 이유 없이. 백수든 백수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을 꼭 뭔가를 남기세요. 사진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남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 심하고 죽고 싶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굳이 굳이 내가 살 이유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뭔 재미로 사는지도 모르겠다. 왜 살아야 될까? 내일의 삶도 기대가 안 되고 내일 모레의 삶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의 기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 내일 또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날 또 뭘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걸 만들어 가면서 그걸 채워 나가는 걸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만들 수 있는 것들, 내가 취미 삼아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드렸죠. 취미를 꼭 만들라고. 나이 들면 내가 좋아하는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설정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꼭 만들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 누차 강조해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해야 우울증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야. 왜야? 그걸 함으로써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내가 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면서 한번 위기도 겪을 수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 했었으니까. 저도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해서 뭐 인생이 굉장히 평탄하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고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자빠진다 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약 바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뭐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자꾸 우물쭈물 대지 마시고, 그 친구 없어도 살아가고 연인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꼭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날씨 좋거든요, 밖에. 춥다고 해서 너무 안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고 산책도 좀 하고 바깥에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구경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아질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본인이 인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그런 죽고 싶다는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님 가족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의 의미를 꼭 부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